이번 시간에는 자우림 김유나 씨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세상이 너무 흉흉하다 보니까 제가 편관에 좀 관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관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심층적인 이해나 이 편관이라는 거를 어떻게 다루고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영상은 제가 위에 링크를 띄워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은 보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요. 김유나 씨 사주를 봤을 때 이 편관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두드러지는 그런 사주였고, 그리고 그 편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며 그 해결을 하는지도 상당히 좀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그런 사주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유나 씨 사주를 풀면 이제 뭐 사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나 아니면 뭐 편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무언가 예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도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김유나 씨 사주는 갑인년 정묘월 신의 일, 그리고 태어난 시간은 모르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쑥 훑어봤을 때 보이는 특징이 색깔이 좀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색깔이 요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점선을 그은 부분을 중심으로 색깔 차이가 뚜렷하죠. 오른쪽을 보시면 색깔이 여기는 밝아요. 목기운과 화기운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왼쪽 부분은 금수기운으로 이렇게 사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이 3주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러한 전반적인 기운의 흐름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봤을 때 오른쪽 부분은 사회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 부분은 나의 뭔가 내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나의 모습이라든지 내가 사회적으로 갖는 나의 지위나 직업, 이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은 사회궁이고 지금 목화기운으로 지금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오른쪽만 봤을 때는 목화통명 같은 부분도 보여서 되게 화려하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한눈에 딱 눈에 띄는 그러한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좀 목화 기운이기 때문에 좀 따스한 그러한 느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반대로 상반되는 부분으로서 나 자신에 해당되는 이 신의 일주죠. 신의 일주를 가지고 태어나셨는데 이 부분은 금수 기운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김유나님의 그런 성향에서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움츠러든다든지 사색적이라든지 사색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면모도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두드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유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묘월에 태어난 신금이죠. 이 신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경금과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섬세하고 예리하며 예민하다는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호불호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 신금과 경금 모두 금기운에 속하기 때문에 뭔가 분리하고 나누고 주관을 오히려 더 세우고 기준을 세우는 그러한 특성을 갖지만 신금과 경금 둘을 비교했을 때는 신금이 경금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예리한 그런 성향을 가져요. 그래서 신의 일주 같은 경우는 밑에 해수를 깔았고 해수가 상관이기 때문에 무언가 이 상관 자체의 특성에 의해서 언변이라든지 아니면 예술적인 그러한 성향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데요. 신의 일주와 경자 일주를 비교했을 때 이 신의 일주가 훨씬 더 무언가 표현을 했을 때 섬세하게 할 수 있고 정말 세밀하고 예민한 정말 그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신경 써서 정말 섬세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의 일주가 예술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그 예술적인 색채 또한 너무나 아름답기도 하고 사람이 저렇게까지 정말 섬세하고 예리하게 생각을 해낼 수 있을까? 대중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뭐 숨겨져 있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정말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면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사주에서 정말 가장 큰 핵심은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재성이 상당히 많고요. 두 번째로는 이 많은 재성의 기운들이 이 정화로 지금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갑인 같은 경우는 좀 건목이긴 하지만 승목의 영향도 이제 정화가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목생화로 해서 이 정화로 지금 기운이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 정화 같은 경우는 지금 십성을 보시면 편관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편관으로 에너지가 집중이 되는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재성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대운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대운 흐름을 보면 2살부터 이분한테 지금 재성이 계속해서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신약해요. 좀 극신약한 사주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고, 이 시주에 따라 조금 앞으로의 그런 행보는 달라지겠지만, 이 3주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신약하죠. 신약한데 어릴 때 이렇게 재성이 많이 들어왔을 경우는 이 부분이랑 연결을 시키면 첫 번째로 좀 주객전도가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철학적인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뭔가 철학적인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었지만 현실이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내가 약간 돈의 노예가 된다. 혹은 현실에 파묻힌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내가 밀고 나갈 수 있고 내 주관대로 삶을 살아나가기보다는 그냥 내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힘든 일이 터져서 내가 그냥 그거에 맞춰서 계속 일을 하게 되거나요. 아니면 이제 아버지 쪽으로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주객 전도가 되어서 나의 꿈이나 가치관 같은 그런 개인적인 부분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에 치중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현실에 맞춰 나가게 되는, 나 자신을 자꾸 잃어가게 되는 그러한 사주 흐름이 되고요. 계속해서 지금 흘러가는 그런 운의 흐름은 이 목기운이 계속 들어오면서 정화, 편관으로 에너지가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화 같은 경우는 김유나 씨는 지금 신금이죠. 신금으로 태어났는데 반짝반짝이는 보석 입장에서 정화, 용광로불은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나한테는 너무 위협적이에요. 이 정화의 기운 자체가. 너무 뜨거운 거죠. 그러니까 이 정화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하고요. 해결이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인생의 결과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심리적인 그런 상황, 그 정신적인 건강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주에서 그러면 이 정화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그리고 이 정화는 정말 어릴 때부터 목기운이 계속 들어오면서 안 그래도 사주에 이렇게 목기운이 많은데 계속 이 편과하는 힘이 계속 강해지죠. 그러면 제가 그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편관의 힘이 강해지면 살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7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살로 작용을 하게 되면 진짜 외부적인 압박이라든지 나의 한이라든지, 그러니까 한이 생기는 이유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외부에서 칼을 들이밀고 내가 그 칼을 맞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이 김유나님 입장에서는 이 편관에 대항을 해야겠죠. 어떤 걸로 대항을 할 수 있느냐. 이 사주에서는 요 해수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해수로 정화를 물리치는 형태이고요. 상관이긴 하지만 이 해수는 이 사주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관은 언변이나 예술에 해당되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김유나님 같은 경우는 이 편관이라는 인생의 이제 괴로움과 고통,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이런 부분들을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대응하게 됩니다. 이 상관을 통해서, 이제 식상을 통해서 편관을 제어를 하게 될 때는 그 태도 자체가 상당히 다른 방법에 비해서 차이가 있는데, 인성은요, 인성으로 편관을 해결하는 방법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수행의 의미가 있어요. 수행하고 인내의 의미가 있어서 인성으로 편관을 해결하는 분들의 느낌은 진짜 수행을 하시고요. 뭔가 내가 내적으로 승화의 과정을 거쳐요. 뭐 한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내적으로 계속해서 이겨내고 승화하고 인내하고 그래서 인성으로 해결을 할 경우는 시간도 그만큼 많이 필요합니다. 이에 반해서 상관으로 해결을 할 때는 정말 전면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편견에 대해서 나한테 어려움이 왔어 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언변이나 예술적인 능력을 통해서 혹은 이 상관은 이제 뭐 영업 같은 느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상대하고 언변으로 사람을 대하는 걸 의미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전면전으로 이 정화를 직접적으로 대응해서 맞서고 내가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유나님한테는 그게 예술이자 노래나 이제 가수라는 그런 직업이 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요런 사주 같은 경우는 이 정화의 그런 힘이 너무 강해요. 근데 이 정화의 힘을 상관으로 이 해수로 해결을 하고 있는데 요 해수가 지금 남편 자리죠. 그러니까 내 남자에 대해서도 김유나님 같은 경우는 분명히 엄청난 애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신의 일주 같은 경우는 고란쌀이 껴있는 일주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의 일주로 태어나신 분들은 고란쌀이 있으니까 뭐 이별수나 이혼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줘야 되는 그런 일주인데요. 그렇지만 김유나님의 사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해수의 역할이 너무나 중하고 김유나님 입장에서 이 해수가 정말 약이 될 수 있는 좋은 성분이기 때문에 김유나님께는 남편이 너무나 진짜 나한테 은인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이러한 이 정화 이런 어려움, 삶에 어쩔 수 없이 닥쳐오는 고난이나 그런 역경, 어려움, 이런 정서를 남편을 통해서도 많이 순화시키고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어릴 때까지, 초년까지는 한 21세 정도까지로 볼게요. 21세 정도까지는 그렇게까지 운이 막 엄청 좋다라고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축토 안에 수기운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22세부터 수기운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요. 그럼 사주의 흐름 자체는 김유나님 같은 경우는 신약하지만 이 정화의 힘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편관에 직접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수기운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사주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좀 잘 풀리면서 이렇게 좀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운대를 맞으신 거겠죠. 근데 당연히 편관을 사주에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내면의 뭐 슬픔이라든지 한이라든지 아니면 외적인 압박 같은 부분은 인생 전반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32세, 42세 이렇게 좀 중년 이후에 노년으로 갈수록 해결이 되어 가는 사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사주가 신약하기 때문에 이제 시주를 빼고는 상당히 신약하죠. 그러니까 예술활동 하시면서도 좀 기운이 딸리거나 좀 건강 쪽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운이 전체적으로 지금 42세 대운에 계시는데 잘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인성도 들어오고 있고, 52세부터는 아예 비겁으로 들어와서 좀 인성과 비겁으로 흐르는 신강한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김유나님 앞으로도 활발하게 가수 생활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욱더 깊고 사색적인 그러한 예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아티스트가 앞으로도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